안녕하세요. 30대 남자입니다. 제 아내의 이상하고 극단적인 행동을 보고 이혼했습니다. 저한테 그런 거라면 참고 살기라도 하죠. 하지만 아이에게 한 행동만은 절대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약간 순진무구하다 해야 하나요? 맹한 구석이 조금 있습니다. 연애할 때도 가끔 점 같은 거 보면 되게 신경 쓰고 항상 믿고 다니고 그랬습니다. 여차저차해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고 아이를 가지기 전까지도 우린 문제가 없었어요. 저는 신혼생활을 천천히 즐기다가 아이를 가져도 상관없었기에 아내가 당신은 아이가 빨리 생겼으면 좋겠어? 하는 물음에도 여보가 마음의 준비가 되면 그때 가져야지 라고 대답하며 낳는 건 아내의 몫이니 그녀가 준비될 때까지 전 기다리려 했습니다. 결혼한 지 이제 겨우 1년 정도 지났을까요? 저와 아내가 부부 동반 모임을 나가는데 그 모임은 우리까지 포함해 총 4팀의 부부 커플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부부를 제외하고는 전부 아이를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만 아이가 없는 부부가 되었지요. 아이를 싫어하지는 않지만 저도 아직 아내와 단둘만의 신혼을 더 즐겼으면 했기 때문에 그 모임에 갔다 와도 아이에 관한 이야기는 일절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그게 조금 서운했던지 혼자 몰래 울고 있는 거였어요. 당신은 우리 닮은 아이를 바라지 않는 거냐면서 속상해하길래 여보가 원하면 우리 한번 노력해보자 말하고는 아이를 기다리기로 했죠. 서로가 궁합이 잘 맞았는지 얼마 안 가 곧 임신이 되더군요. 아내가 좋아하며 임신 테스트기에 두 줄을 보여줬을 땐 별로 감흥이 없더니 아이의 첫 심장 뛰는 소리 들었을 땐 가슴에서 무언가 울렁거리는 거 있죠. 나도 이제 아빠가 된다니. 너무 설레는 나날을 보냈었습니다. 아이를 기다리며 행복하게 지냈던 10달 후 드디어 금쪽 같은 딸이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여리고 사랑스럽던지요. 하늘의 별도 따다주고 싶었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였지요. 애지중지 아이를 10달간 품어 세상에 태어나게 해준 고마운 아내가 출산하고 난 후부터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조리원에 있을 땐 제가 퇴근하고 가서 신생아실에 있는 아기 잠시 보고 잠만 자고 나왔으니 그때는 몰랐습니다. 조리원 퇴실 후 아내와 아기도 집에 오고 산후도우미 아주머니까지 신청을 해놓았고요. 하필 제가 그 시기가 회사에서 제일 바빴던 때라 집안 문제는 신경을 쓸 정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도우미 아주머니와 육아를 잘하고 있는 줄만 알았어요. 제가 출근 전 아기의 첫 수유를 해주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다시 재워 애엄마 옆에 눕힌 다음에 조심히 출근했고 퇴근하고 와서는 밀린 설거지 좀 하고 아내와 아기가 자러 들어가면 청소 싹 다 해놓고 씻고 잠들었습니다. 제가 집에 없을 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상상도 못했죠. 근데 도우미 아주머니가 마지막 날이었던 날 저는 그날 일찍 퇴근하고 들어와 아주머니께 감사드린다고 선물도 드리고 육아에 대해서 가시기 전에 조금 더 물어보고 배울 참이었죠. 애엄마는 아이 모유를 주기 위해 방에 들어갔는데 그때 아주머니가 저에게 속삭이시며 애엄마가 애한테 하는 방식이 조금 이상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해서 다시 들어보니 아주머니가 하는 말씀이 예방접종을 하러 가야 하는데 아내가 하지 않겠다고 하더래요. 그리고 씻기는 것도 못하게 하고 이런저런 육아에 대해 트러블이 좀 있었나 봐요. 저는 그래서 두 사람의 육아 방식이 맞지 않았나 보다 생각하고 아주머니께 제가 아내에게 잘 말해보겠다고 하고는 보냈습니다. 저는 조심히 아내에게 예방접종할 때 되지 않았냐 물으니 엄마인 본인이 다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말라 하고는 돌아서서 아이를 데리고 방 안으로 들어가더군요. 뭐 육아는 엄마가 주체가 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으니 아내가 하는 방법대로 놔뒀습니다. 그 뒤로 저는 바쁘다는 핑계로 아이와 아내에게 신경을 덜 썼던 것 같습니다. 아내가 어떤 방식으로 아이를 키우는지는 꿈에도 몰랐거든요. 딸아이가 돌이 지나면서부터 점점 자주 아프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애엄마는 병원은커녕 아이를 민간요법이라면서 이상한 방법으로 직접 치료를 하려 하더군요. 뭐 보통 가벼운 감기 정도야 자가 치유된다고 생각해서 따뜻한 물 좀 먹여주고 열나면 해열제 먹이면서 상황 지켜본다 쳐도 아내의 방식은 조금 이상했습니다. 한 번은 아이가 새벽에 열이 39도가 넘는데도 응급실은커녕 해열제조차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 큰 어른도 열이 38도만 되어도 알아눕는데 애가 열이 40도가 다 되어가면 해열제는 먹여야 하지 않느냐며 따져보니 해열제를 먹이면 그 성분에 익숙해져 나중에 내성이 생겨 더 힘들다는 되지도 않는 소리를 늘어놓길래 화딱지가 나서 제가 애를 데리고 직접 응급실에 가려고 나가는 순간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가지 못하게 말리는 거예요. 애 병원 갔다 오고 나서 다시 이야기를 하자 하고는 빨리 데리고 나왔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링거 꽂고 수액과 해열제를 맞았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조금만 더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애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병원에 안 오고 뭐 했느냐는 꾸중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이 정도로 되기 전까지 어느 정도의 조짐이 보였을 텐데 왜 빨리 병원에 오지 않았냐고 묻는 말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서 거듭 죄송하다고만 말씀드렸죠. 검사 결과 편도도 많이 부은 데다가
폐에 염증도 조금 있고 게다가 영양실조도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에 충격을 받고 대체 육아 방식이 어떻길래 이 조그만한 애가 80년대도 아닌 2020년대에 영양실조라니요. 저는 너무 화가 나 당장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대체 애를 어떻게 봤길래 애가 영양실조에 폐렴까지 걸리느냐고 물으니 병원에 안 갔어도 다 자기가 알아서 치유시킬 수 있었는데 다 망쳐놨다면서 우는 거예요. 아픈 건 그렇다 쳐도 밥이라도 제대로 먹이는 건가 싶어서 그때부터 저는 아내를 아이에게서 경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말하고 일주일간 회사를 쉬며 딸아이를 병간호하기로 했습니다. 건강 상태가 조금 안 좋은 상태라 입원을 일주일 정도 해야 한다더군요. 근데 입원하면서 또래 아이들을 보니 우리 딸이 많이 마르고 작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등에는 다친 흉터들과 화상 같은 자국이 있길래 그동안 신경을 못 써준 것 같아서 짠하고 미안했습니다. 애엄마에게 전화해서 병원에 오지 않을 거냐 물으니 자기는 병원 근처도 안 갈 거라고 얼른 애 데리고 오라며 막무가내로 말하길래 당신이 와서 병간호할 거 아니라면 잠자코 집에나 있으라고 하고 끊었습니다. 그래도 입원하면서 필요한 게 많은데 가져다 줄 사람이 없으니 아쉬운 대로 간호사 선생님과 옆 침대 아이 엄마에게 간곡히 부탁하고 혹여나 아이가 깨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연락 달라 하고는 아이가 자는 틈을 타서 바로 앞에 마트에 갔습니다. 기저귀랑 물티슈 등 필요한 물건을 대충 사고 계산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막 오는 거예요. 옆 침대 아이의 엄마가 방금 제 아내로 보이는 여자가 병원에 찾아와 막무가내로 아이를 데려갔다 하더군요. 저는 빨리 병원에 갔지만 이미 아이를 미친 사람처럼 헐레벌떡 데리고 나가서 말릴 틈도 없었다 하시는 거예요. 링거도 막무가내로 뽑아서 나갔다고 병원 쪽에서도 난감해하길래 일단 병원비를 계산하고 집으로 불이 나게 갔습니다. 집에 들어갔을 때 제가 목격한 장면은 아직까지도 생생하네요. 애엄마라는 사람이 아픈 아이에게 먹이고 있었던 건 바로 식초였습니다. 너무 놀라서 당장 식초통을 빼서 들고 편도염까지 걸린 애한테 이게 무슨 짓이냐 소리를 질렀어요. 애엄마의 대답이 더 환장하겠더라고요. 식초를 먹여야지 몸이 소독된다고 하면서 얼른 더 먹여야 한다는 말에 도대체 어디서 무슨 소리를 듣고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아내는 현대의학은 믿으면 안 된다며 민간요법으로 병을 고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말이 나오지 않더군요. 대체 그동안 아이를 얼마나 학대하며 키운 거냐고 물었어요. 애엄마는 학대라니 애가 아플 때마다 난 최선을 다해 치료했고 결국 아이도 지금까지 잘 나았다고 하는 거예요. 설마 싶어서 혹 애 등에 있는 흉터와 화상 자국도 당신이 민간요법이라고 말도 안 되는 방법을 써서 그리 된 것이냐 물었죠. 등에 있던 화상 자국은 아이가 놀다가 식탁에 있던 커피포트를 건드려 등에 뜨거운 물이 닿아 화상을 입었는데 따뜻한 물로 진정시켜 준 거라 하고 흉터는 등에 땀띠가 났는데 칼집을 내면 땀이 배출되어 땀띠가 가라앉는다 해서 칼로 흉터를 낸 것이었고요. 다른 상처와 멍들도 다 그런 명목으로 상처를 냈고 아프게 했던 고통의 흔적들이었어요. 저 어린 게 심지어 말도 못하는 아이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고통에 떨고 있었을지 가슴이 미어지고 아팠습니다. 예방접종도 불주사 말고는 돌진할 때까지 한 번도 안 맞고 영유아 검진 안 했다 하고요. 심지어 영양실조도 밥 먹이는 것보다 쌀뜨물 먹여야지 살이 안 찌면서 밥 먹이는 영양분과 똑같다 해서 그리 먹였고 익히고 조리해서가 아닌 그냥 생채소로 먹이고 과일도 씻지 않고 껍질째 먹였다는 아주 대환장하겠는 이야기를 늘어놓는 아내를 향해 미친년이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방접종 안 한다 했을 때부터 진작 눈치를 챘어야 하는데 제가 너무 믿고 신경을 안 쓰고 있었나 봅니다. 이제라도 바로잡기 위해 아내를 설득했죠. 제발 아프면 의사에게 데리고 가고 평범하게 아이를 키우자고요. 아내는 무엇인가 홀린 듯한 눈빛을 하고는 자기는 김샘의 민간요법만이 살 길이라 하는 거였어요. 옳거니 그 사이비 사기꾼 같은 놈이 아내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구나 하고 아내의 핸드폰을 빼앗아 전부 다 털어보았습니다. 김샘이라고 저장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난리를 치며 따졌어요. 대체 뭐하는 놈이길래 이상한 민간요법으로 애엄마를 홀리는 거냐고 따져 물으니 저보고도 얼른 병든 속세에서 벗어나야지 믿음을 가지고 치유할 수 있다느니 이상한 잡소리를 늘어놓길래 결국 싸우다가 사기죄로 고소해버렸습니다. 근데 김샘이라는 이놈 장난 아니더군요. 전과도 있고 한의사 자격증도 없는데 한의사 사칭이나 하고 다니고 아내와 같은 순진한 애엄마들 상대로 SNS를 통해 민간요법 알려주고 이상한 약까지 만들어 돈을 주고 판매까지 했더라고요. 애엄마도 상당수의 약을 사들여 딸에게 먹였다나 뭐라나. 참나 믿을 놈이 없어서 이런 사기꾼 같은 놈에게 속다니요. 그것도 자기 자식까지 학대하면서까지요. 제가 경찰서에서 아내에게 아이보다 이런 사기꾼 말이 더 중요했던 거냐며 따져 물으니 의사 자격증만 없을 뿐이지 김샘의 실력은 대한민국 최고라고 말하며 정신도 못 차리고 완전히 홀린 채 그놈을 떠받들고 있더군요. 저는 결국 아이를 위해 이혼을 선택해야 했고 양육권 싸움까지 들어갔습니다. 애엄마는 자기가 키울 거라고 억지를 부리는데
결국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애엄마를 아동학대법으로 양육권 포기는 물론 접근금지 명령까지 2년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기꾼 놈은 저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의 아빠들도 신고를 해서 지금은 콩밥 맛있게 먹고 있겠죠. 애엄마는 가끔 저에게 문자로 잘못했다고, 이제 정신 차렸으니 아이 좀 보게 해달라는 거 어림도 없습니다. 지금은 단둘이 어머님과 함께 살며 아이를 잘 키우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